자, 시동을 겁니다. 출발 전에 VSC 오프를 먼저 하겠습니다. 됐죠?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코랩TV 김승철입니다. 상당히 춥습니다. 지금 외기 온도가 영하 5도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한낮인데도 또 엊그저께 눈이 엄청 많이 와가지고 지금 주행하기 굉장히 안 좋은 조건입니다. 지금 타고 있는 차는요, 도요타의 국내에 최근에 런칭한 7인승 하이브리드 SUV인 하이랜더입니다. 이 차를 강원도 춘천 외곽에 있는 와인딩 로드에서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는 전자식으로 구현된 4륜구동 E4를 갖고 있죠. 그래서 앞에는 2500cc의 188마력을 내는 그 자연흡기 애킨슨 사이클 엔진과 134kW, 그러니까 182마력의 출력을 내는 전기 모터가 앞바퀴를 책임지고요. 또 뒷바퀴 모터는 따로 있죠. MGR이라고 해가지고 걔는 40kW로 약 54마력에 해당합니다. 이 차의 몸무게는 국내에 발표된 기준으로는 2085kg입니다. 좀 무거운 편이고요. 이 차는 앞뒤에 똑같은 사이즈의 폭이 235mm의 올시즌 타이어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해 보려고 하는 주행 모드는요, 뭐 다 사용해 보겠습니다. 에코 모드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노멀 모드, 그 다음에 스포츠 모드의 순서로 그렇게 타 보도록 하겠고요. 아까 이제 VSC를 먼저 끈 이유는 도요타의 이제 대부분의 차들은 멈춰 있을 때만 VSC 오프 설정이 가능하죠. 근데 그런 차원에서 좀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기판을 일부러 카메라를 하나 더 해서 찍고 있는데요. 이 차의 E4 시스템이 다양한 상황에서 앞뒤 구동력을 어떻게 배분하는지 그걸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좀 있으면은 코스의 입구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엊그저께 눈이 엄청 많이 왔고, 그래서 길 상태가 상당히 안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에코 모드이고요.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엔진 소리는 많이 커지는 거에 반해서 이 차는 이제 ECVT라는 변속기 구동 계통의 특성상 그거에 대한 가속력의 상승감은 좀 상대적으로 더딘 편입니다. 브레이크 페달은 아까 일상주행 때도 느꼈지만은 상당히 묵직해서 좀 든든한 느낌을 줍니다. 이 페달의 감각상으로는요. 여기 이제 공사가 완전히 끝났군요. 다행히 지금 이쪽은 햇빛이 많이 드는 구간이어 가지고 그런지 길 상태가 좋은 편이네요. 차에 그 덩치도 좀 있는 데다가요, 무겁기까지 해가지고 코너에서는 좌우 방향이 기울어지면 상당히 있습니다. 아까 일상주행에서는 직선 구간에서 아무리 엑셀을 밟아도 그 전륜 모터만 활용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전륜 구동 상태로만 주행을 해야 됐었는데, 지금 여기는 코너가 좀 복합적으로 많이 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와서야 뒷바퀴 모터도 열심히 일하는 게 좀 확인이 됩니다. 여기 좀 눈인지 아니면 얼음인지, 이거 저거 연마칼슘하고 좀 다양한 성분이 섞여 있군요. 아이고 미끄럽습니다. 그늘에서는 확실히 좀 조심해야겠습니다. 하필 좀 이렇게 무거운 차를 가지고 왔을 때 날씨가 안 좋아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움이 큽니다. 근데 어차피 이 차를 여기에 가져온 목적도
얼마나 좀 이 차가 빠르냐 이거를 보려는 건 아니고 거동 특성 정도만 확인하면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가 뭔가 좀 경고음을 계속 내는데요, 아까 좀 한번 차가 좀 미끄러진 다음에 그걸 좀 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계속 가보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좀 바깥으로 밀려나는데요, 이거는 이 차로 인한 거동 특성은 아닙니다. 아, 이게 저거 소리군요. 그러니까 그 차선 이탈 경고 장치가 켜져 있어 가지고 차선을 벗어난다고 내는 소리였네요. 네. 고맙다 얘야,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는구나. 리뷰를 하다 보면 자동차와 대화를 하는, 네, 그런 일도 생깁니다. 이 차는 이제 시스템 출력이 246마력이에요. 그래서 이제 2085kg의 무게를 좀 신나게 이끌어줄 수는 없는, 네, 그런 출력적인 한계 특성은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이 코스에서의 돌아나가는 움직임 자체는요, 꽤 좀 유연성이 있으면서도 결코 느리지가 않다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네요. 여기도 또 길이 좀 얼어 있는 모양입니다. 네. 아마 오늘 영상이 여러분이 제가 여기서 진행했던 그 여러 영상들 중에 가장 좀 지루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노면 탓이라는, 네, 그런 핑계를 좀 대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얼어 있는 구간에서 이렇게 옆방향으로 이동할 때 그때 일시적으로 미끄러진 것을 제외하고는요, 전체적으로 주행 안정성은 상당히 훌륭합니다. 자, 지금 밖에 날씨가 상당히 추워가지고요, 여기까지는 이제 에코모드를 주행을 끝냈는데 지금도 밖으로 좀 밀려나죠. 카메라가 좀 꺼져 있을 수 있어가지고 잠깐만 그 배터리 상태 체크한 다음에 녹화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번부터는 노멀 모드로 이제 타볼 건데요, 잠깐만 녹화 멈추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노멀 모드로 주행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노면 상태는 저한테 우호적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생존형으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합니다. 자, 첫 코너부터 바로 이렇죠. 네. 네, 여기는 아무래도 좀 그렇네요. 네. 지금 앞바퀴에서는 트랙션이 살았다가 죽었다가 계속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제 조향이 꺾여 있어야지, 네, 뒷바퀴 MGR이 열심히 작동을 하네요. 이제 직선만 계속되어 있을 때는 아무래도 그게 이제 주행 효율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연료 효율 때문에
그 전륜 모터만 가급적이면 사용을 합니다. 여기도 공사 구간이 있어 가지고요, 조금만 천천히 통과하겠습니다. 자, 이제 공사 구간 지나서 다시 좀 출발하겠습니다. 가봅니다. 지금도 네, 미세하게 지금 차가 밖으로 미끄러져요. 근데 이제 그 노면 상태가 어느 정도만 괜찮기만 하면요, 네, 차는 주행 안정성을 잘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코너에 진입할 때 또 망설이게 되는 이유는, 코너 진입할 때 얼어 있어 가지고 그게 컨트롤이 안 될까봐 좀 그 부분이 제일 좀 두려움이 큽니다. 진짜 이거는 두려움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솔직한 표현인 것 같아요. 진짜 코너, 이 복합 코너에서도 차가 잘 버텨줍니다. 네, 느껴지시죠? 노면이 이 정도가 이제 원래 정상 상태인 건데, 아까 거기는 막 얼어 있어 가지고 네, 지금 계속 이렇게 코너들을, 좁은 코너들을, 그러니까 얘가 결코 좀 줄게 하지 않을 그런 상황에서 여러 번 주행을 해보면서 느껴지는 거는요, 꽤 잘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올해 봄이었나요? 그때 얘보다는 시스템 출력이 낮은 라브4를 가지고, 라브4 그러니까 하이브리드의 사륜 모델을 가지고 여기서 탔을 때는 없던 특징이 뭐가 있냐면요, 아이고, 우체부 아저씨가 있네요. 얘가 전륜 모터의 힘이 강하다 보니까요, 이 코너에서 순간적으로 엑셀을 좀 깊이 밟을 때 순간 토크가 더 높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조향을 해놓은 채로 급가속을 시도하면은 좀 이렇게 약간씩, 아주 짧게씩 헛도는 그런 게 생깁니다. 그러니까 고출력 전륜구동차처럼.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스포츠로 할 건데요, 다시 한번 배터리 상태 점검을 위해서 녹화 좀 멈추겠습니다. 날씨가 이래가지고 영하 지금 5도여서 그렇다는 거를 좀 이해 좀 부탁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스포츠 모드로 주행해 보겠습니다. 근데 좀 더 염려되는 거는 요 구간이 그늘진 데가 더 많아 가지고 스포츠가 사실 제일 신나야 되는데 좀 제일 그렇지 못할 것 같고요. 이 스포츠 모드에서는 이 기어의 D 포지션 왼쪽에 있는 S 포지션도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사용하지 않고 무단 변속으로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출발할게요. 일단은 엔진이 경쾌해져 가지고요, 아까보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좀 치고 나가는 게 조금 나아졌습니다. 좀 복합적인 이유는 있겠지만, 네, 근데 스포츠라 하더라도 노멀이나 에코에 비해서는 뭐 아주 큰 차이는 아닙니다. 여기도 이렇게 공사를 많이 하네요.
아, 여기 또 길에 이렇게 서 있어가지고. 엑셀을 끝까지 이제 바닥까지 다 밟아도요, 엔진 소리는 한 번은 커지지만, 네, 그리고 나서 얘 이제 ECVT가, 그러니까 파워 스플릿 디바이스가 이제 모터의 제어를 통해 가지고 기어비를 맞출 때까지, 네, 그 동작 특성은 정말 그 기계적으로 되어 있는 실제 CVT와 매우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엑셀 밟을 때 이 동력의 직결감은 기대할 수는 없는 구조이죠. 나뭇잎에 뭐 염화칼슘에 얼음에, 네, 네, 지금도 보면은 코너에서 순간적으로 엑셀 밟을 때 앞바퀴에서 헛도는 증상이 나오죠. 네, 이제 VSC를 해제했기 때문에 그게 다시 이제 개입은 안 할 텐데요. 근데 이제 전륜 모터의 순간 토크가 많이 높다 보니까, 네, 그런 즉답성이 그런 이제 결과를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트렁크 안에 뭔가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짐이, 아, 그걸 제가 좀 미리 체크를 못한 게 좀 아쉽네요. 아, 여기는 좀 얼음이 있네요. 네, 여기서 조금만 천천히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륜구동이라고 해가지고 사실 그 여러분이 간과하시면 안 되는 게요, 사륜구동은 이제 안 좋은 상황에서 탈출, 네, 앞뒤에 모든 구동력을 이용해 가지고 탈출은 쉽게 해주는 게 맞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불쑥불쑥 속도를 올렸다가 줄여야 될 때에는 사륜구동이라고 해가지고 더 잘 쓰는 거 아니죠. 오히려 이제 구조적으로 더 무겁기 때문에 제동거리는 훨씬 더 길어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다음에 멈추는 것까지를 좀 생각하고 타야, 네, 사륜구동을, 그러니까 장점은 사용을 하면서 좀 안전하게 즐길 수 있어지는 것 같습니다. 막 이제 전륜이나 후륜구동이 막 눈길에서 막 이렇게 엉금엉금 가고 있을 때 막 스프린트 하듯이 그렇게 가시는 사륜구동도 있잖아요. 물론 압니다. 그렇게 가속력 올리기 쉽고, 네, 남들이 갖지 못한 장점으로 더 높은 속도에 올리는 거는 본인의 자유인데요. 근데 멈출 때에는 똑같다, 사륜구동이라 해가지고 다르지 않다, 그거를 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도 얘가 그 전륜에서, 그러니까 조향을 해놓은 채로 급가속을 할 때 전륜에 순간적인 헛도는 거는 있지만, 그게 좀 주행 궤적을 이상하게 만들거나 또 그러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 이 길가 쪽에, 네, 눈하고 덮여 있는 게 많이 있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좀 물고 가고 있습니다. 아, 근데 이 차의 이런 조건에서의 주행 실력은 저 정말, 네, 기대 안 했는데 상당한 것 같습니다. 이제 브레이크가, 네, 밖에서 이제 브레이크 타는 냄새도 좀 안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운전자가 이렇게 명령, 아이고, 이렇게 얼음 때문에 밖으로 나가죠. 운전자가 시키니까 얘가 따라는 주고 있는데, 네,
좀 봉기를 일으킬 그 직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길이 완전히 얼어있지만 않으면 정말 운전자의 의도대로 주행 라인을 만들어내기가 7인승의 SUV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쉽습니다. 뒤에 짐으로 인한 소음은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얼핏 여기 이제 에너지 흐름도를 보면 지금 얘는 코너에서 이렇게 E4 앞뒤 모터를 다 사용하기 때문에 전기 사용량이 순간적으로 많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 배터리 수준을 잘 유지해 주는 점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일상주행에서야 앞바퀴만 전력을 사용하다가 엑셀을 놓으면 앞뒤에서 다 충전하니까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지금은 두 모터를 적극적으로 다 활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엔진이 열심히 돌고 있지만 엔진이 열심히 돌 때 그게 그 힘들이 출력들이 다 구동력으로만 가지는 않고 또 적극적으로 배터리를 충전하는 데에도 그 동력의 일부가 일정 비율이 사용이 되고 있다는 점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태까지 지금 다양한 코너들을 만나면서 왔지만 이게 과도한 언더스티어나 오버스티어 자체가 존재를 하지 않는 차입니다. 이 차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비슷한 습관으로 이 차를 지금 타고 있는데 여기도 출렁출렁 그냥 확실히 그렇게 높은 범프를 빠르게 통과할 때에는 이제 통과해서 착지하고 나서 아래 위로 두세 번의 범프가 추가적으로 있네요. 자, 이제 좀 있으면은 아마 마을에 다 올 거예요. 무사히 온 것만 해도 저는 감사합니다. 자, 이제 여기 다 왔으니까 에코 모드로 좀 바꾸고 그 다음에 VSC도 다시 켜고 원래대로 돌아올게요. 이 차에 대한 총평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차는 굉장히 큰데 전체적인 출력은 시스템 출력은 246마력 밖에 되지 않고 그리고 7인승이고 해가지고 뭐 별거 있겠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별거가 아니라 상당한 실력을 갖추고 있네요. 그리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엑셀을 몰아붙여 가지고 타는데도 이 차가 배터리 수준이 잘 유지가 돼서 앞뒤 바퀴의 모터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탑승자는 정말 부담 없이 긴 시간 동안 엑셀을 짓누르고 있어도 특히 코너에서도 차에 별다른 일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좀 평균 속도를 높게 유지하는 게 좀 가능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역시 도요타는 다양한 장르의 차의 사륜 구동을 오랫동안 만들어 본 회사라는 게 또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라는 것에 노하우가 겹쳐져 가지고 좀 이런 결과물을 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도요타 하이랜더의 강원도 춘천 외곽 와인딩 로드에서의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 궁금하셨던 분들께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